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9시 좀 넘어서 비행기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그 호주에서 캔버라에서 막바로 오는 게 없고 시드니에서만 이렇게 이제 인천에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싱가포르를 거쳐서 이제 환승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터미널로 들어왔는데 그 기자들이 뭐 볼 때처럼 이제 거기 모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가가지고 피켓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소동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딱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질문 있으면 다 하세요 해서 질문 다 받고 다 한꺼번에 대답하겠다 했는데 그 대답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의혹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방산산업과 관련해서 관련국 회의가 있어서 관련국 대사들 6개 나라 회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이다. 그 회의가 급조됐다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또 한바닥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나름대로는 뭐 여기저기 취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외교부 관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회의 언제부터 얘기 있었던 거야? 지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전후 맥락 잘 모르고 기자가 푹 찔러서 물으면 대답하겠죠. 지난주까지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 이러면 급조됐다 이렇게 뭐 기사를 쓸 수 있겠죠. 그 나라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폴란드 뭐 이런 제가 6개 다 외우지는 못하겠네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뭐 탱크라든지 뭐 이런 거 수출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은 없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숏 노티스 해가지고 급거 모일 수는 있겠죠. 25일 날부터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대사는 좀 일찍 들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조사 받겠다. 조율이 일정이 잘 돼서. 근데 지금 사실 공수처가 이런 거 조사할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처장도 없지, 차장도 없지, 검사들도 거의 그 뭐랄까요 근무 그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틈만 새면 다 도망가고 처장부터가 지금 몇 번을 바뀌었습니까? 직무대행 4번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겠다는 사람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쓸데없는 기구. 그 문재인하고 조국이 뭡니까? 그 검찰 개혁하겠다면 그 어거지로 참. 이번에 뭐 선거법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도 할 때 엿받고 먹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해서 아무튼 이상하게 탄생한 이 공수처 있는 동안 뭐 했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한 거 여러분 기억나? 하나 학습 의혹도 한 개도 없고 뭐 그런 데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뭐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 자막 좀 달아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종섭은 4월 10일까지 한국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보니까 기자가 이종섭 그 뭐 차 타러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막 기자들이 여기저기 질문을 하는데 뭐 그거 거기 대답을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기자가 총선 때까지 있을 겁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한번 쳐다보긴 하는데 대답은 안 하던데 그게 이제 정확한 질문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10일까지 있는 거는 뭐 이런 의혹이 해소될까지 있는다. 이런 겁니다. 그 최상병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 아이고, 됐어. 이런 말 나올 때까지 있겠다. 국민들이 질려서 이종섭 대사 어서 호주로 가. 야당에서도 아무 관심. 뭐 12분 놈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가겠다 이런 겁니다. 뭐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호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 그 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종섭은 호주 대사 가기 전에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2+2 회담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지 본다면 2+2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외교장관, 국방장관,
호주도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저쪽에 장관 2명, 이쪽에 장관 2명. 한국하고 미국도 있잖아요. 이제 2+2 이거 하려면 전임 국방장관 뭐 신원식 지금 현재 국방장관도 잘 하겠지만 전임 국방장관인 이종섭도 이제 그런 거 잘 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런 거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4월 10일까지 하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19일, 20일 이렇게 남았는데 아무튼 그 기간 있는다. 그래서 공수처가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런데 공수처가 소환할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수사기관이건 간에 저런 건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아랫 사람들은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지금처럼 가령 아주 중요 정치인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매우 어떤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꼼짝 안 하고 있죠. 나는 몰라, 나 몰라라 이러고. 그거 누가 끼어들고 싶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뭐 누구도 손 안 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장관은 야 소환장 빨리 해. 나도 시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공수처는 못 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탁 소리 지르고 뭐 도주를 했던 대사다 뭐 특검을 한다. 야당도 그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정치적으로 총선용 구호 악에 바친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들만 그냥 보기 참 피곤하시죠. 볼썽사납고 어유 그냥 저것들 그냥 아유 그냥 이런 말씀 나오실 겁니다. 네, 제가 그 심정 이해합니다. 어우 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또 뭐 얘기가 나오고 굴러가니까 저도 전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사이에도 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황상무 사표 수리받고 그다음에 이종섭 들어오라 그러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구상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제를 이제 D-Day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조치를 딱 깔끔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로 열고 닫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에 너무 세게 해버리는 바람에 잠깐 스텝이 꼬였고 뭐 갈등이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루트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불쾌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거의 독단적으로 누구는 귀국하고 누구는 뭐 사퇴하고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윤 대통령이 화가 치솟아서 뭐뭐뭐뭐 했다더라. 저희 사석에서는 다 그런 얘기 나오고 취재한 내용도 일치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괘씸하기는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 대사를 발령내고 대사가 현지의 공관장으로 부임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대사를 다시 좀 귀국하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예요. 그거야말로 국회에 인사청문도 필요 없는 그거를 인사를 뭐 사퇴를 하라거니 말라거니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서 으뜸 권한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시비를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화 안 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이왕이 하려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 주위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 다 알게 기자들 앞에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이관섭이라는 그 비서실장 또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뭐 사정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으면은 국민의힘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채널이 있고 그 채널 역할을 하는 오랫동안 정치판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곁에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거의 1시간 단위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금 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 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정이 있고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 왜 봉급받아요? 왜 곁에 있어요? 왜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이 중요한 총선 국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 생각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죠. 빨리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왜 생으로 날것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로 부딪히는 모양새가 하냐 이 말입니까? 범퍼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도 범퍼. 그 범퍼 기능 하라고 있는 사람들 서로 연락하라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뭐 두 사람이 전화 연락을 했다거니 말다거니 그것도 외부에 소리가 나가면은 요즘은 참 비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또 나중에 어떻게 나갑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야당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씹겠냐고요. 그러려면은 그 밑에 대통령실의 정무라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왜 있는 겁니까? 뭐하러 있는 겁니까? 비서실장. 대통령 일정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무수석, 뭐 무슨 수석들 거기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당 비대위원장이 그 날것으로 생으로 생경한 언어로 부딪히는 모양새를 보여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걱정 안 하게 해야죠. 아무튼 예, 그런 일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예,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이 국민일보 나온 거 보니까 뭐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다가 전격적인 발표를 하는 윤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승부사적 기질 좋아하고 있네 진짜 정말. 아니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이 국민일보의 보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엠바고로 하고 그냥 이거 보도 않기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써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자가 뭐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로 지금 뭘 결정합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승부사적 기질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상황에 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쇼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저찌됐든 일단락이 됐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일국의 국방장관까지 했던 이종섭 씨 말이죠. 그리고 대사 발령까지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대단한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그 옛날 뭐 왕조시대 용어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대통령이 신임을 연거푸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신임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그냥 물러나면 안 됩니까? 네? 이것도 그냥 아라리 콜콜이 대통령실에 전화 와서 이종섭 대사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물러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결단도 자율성에 의한 자기 결단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이른바 좀비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종섭 정치 공방을 더 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이 사람은 말이죠. 또 무슨 사건에 자기가 검사 시절에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한 뒤에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사직서를 냈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자체가 처장, 차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장을 직무대행으로 맡고 있던 자도 수사 기록을
지 친구한테 누설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받고 사직서를 냈다니 여기 콩가루 집안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콩가루 집안 보고 이렇게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소환장을 빨리 보내달라니 거기서 누가 있어서 지금 누가 있어서 공수처에서 소환장을 내겠냐고요. 공수처가 그렇다고 이재명 말 듣고 내겠습니까? 이해찬 말 듣고 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만 참 딱하십니다. 예, 딱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이 여기저기 아직도 잔존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놈의 공수처. 이거는 저거와는 전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그때 당시에 생때 같은 우리 젊은이가 민간인 실종자들을 수색하다가 경북 예천에 있는 강물에서 빠져가지고 유명을 달리 했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 부모님들 얼마나 애통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일, 그건 또 해야죠. 아직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거기서 핵심은 임선근 해병대 1사단장 이 유죄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관련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지 야당은 그것을 밑에서 자르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다 또 데려다가 그 당시 대통령실 안보실장, 그 당시 국방부 차관, 그 당시 해병대 사령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 다 또 다시 특검한다면 그 모아놓지 않겠습니까? 그 또 털겠죠 또. 다 털었다. 그 다음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뭐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장.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 또 물고 늘어지겠죠. 탄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죠. 막아야죠.